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8일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오후 8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까지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그러는데 그 6일 동안 기적이 이루어진다든지 역전이 된 적은 과거 8번 대통령 선거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그날 조사했던 결과에서 1등한 사람이 항상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투표자가 3천만 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국회의원 선거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간다든지 뒤집어진다든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어제 이전에 한 조사인데 몇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갤럽이 뉴스1 통신사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로 나왔습니다. 49대 36대 9입니다. 1, 2위 격차는 13%포인트입니다. 13%대로 간다면은 그게 약 한 400만 표 차이 조금 넘습니다. 400만 표 차이. 그리고 양자 대결을 했는데 이 양자 대결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양자 대결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계속 이준석을 상대로 양보하라는 식의 단일화 압박을 넣고 있는데 그것이 성사될 경우를 가정한 거니까 이준석 후보가 여러 번 또 어제는 특별히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나는 사퇴 안 한다. 사퇴한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3%, 김문수 43%, 그 격차가 1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 이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그만두는 걸 말하는데 그때도 이재명 51%, 이준석 41%로 그 격차가 또 1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로 단일화하는 것과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것의 효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포인트 차이입니다. 또 다른 통계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49.2%, 김문수 36.8%, 이준석 10.3%로 나왔습니다. 1, 2위 차이가 여기서는 약 12%포인트입니다. 12%포인트. 요걸 표로 환산을 하면은 약 400만 표에 육박할 것입니다. 대충 이 두 가지 여론조사가 하나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9%까지 좁혀졌다. 9%포인트까지 1, 2위가 좁혀졌다는 그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 3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가 나오면은 아마도 그 뒤에 있을 개표 방송은 상당히 그 긴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 4일 그 다음날 바로 새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게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의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 2달 정도의 이 완충 기간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취임을 하게 되니까 또 대통령이란 자리는 취임한 그날부터 퇴임할 때까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이 작년 12월 이후에 집권했을 때의 뭐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직후에 선거날 바로 다음에 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다. 이번 집무는 역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있으면서 청와대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지 여부는 그때 봐서 검토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가면은 국회는 이전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실상 수도 이전이 되는 겁니다. 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헌법 개정을 하겠느냐? 헌법 개정을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헌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아마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서 거기 계속 근무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일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공식 후보로 뽑았다가 그 뒤 일주일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그것도 마지막 등록일에 이름을 걸었습니다. 단일화 사기극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선거운동 시작되자마자 이준석 후보를 압박을 하면서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스토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뿐인 것이, 그렇다면 양쪽에 무슨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멍청한 기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기자들이 또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뭐 언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선거 공작의 협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있었던 이 단일화 관련 기사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치부 기자들이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나는 절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아마 한 수십 번째 했을 겁니다. 어제는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는데, 그 뒤에 만난 어떤 국민의힘 관계자는 또 그래도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아까 소개한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크게 질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그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떠넘기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책임을 좀 모면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사심, 애국심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보수를 살리겠다는 생각도 없고 완전한 사리사욕으로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기자들이 놀아났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최악의 선거보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단일화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일화는 그 근본이 사기입니다. 400m 경주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판에 가서 2등과 3등이 짜고 3등이 2등의 등을 밀어가지고 앞서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그냥 기권해버린다. 이걸 만약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은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기자들이 단일화 사기극의 협조자 역할을 했다. 이거 한국 기자협회도 있고 뭐 관훈클럽도 있고 언론단체가 많은데 이거 한번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